아들, 네가 선택한 길이야. 아니, 아버지, 저 죽을 것 같아요. 정연석의 떨리는 목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전해졌지만 아들 정우진의 마음에는 실망감만 가득했습니다. 10년간 키워온 IT 스타트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상황에서도 아버지는 차갑기만 했죠. 한때 젊은 혁신가로 불렸던 38세 우진은 이제 20억 빚더미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남 사무실에서 쫓겨나고 직원 30명을 해고하며 언론의 조롱거리가 된 그에게 남은 건 처가의 냉대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실패한 CEO라고 손가락질하던 그 남자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왜 우진이 복수를 결심하게 되었는지 아무도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저에게는 큰 응원이 됩니다. 사연사랑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여러분께 행복으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우진은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났습니다. 옆에서 아내 수미가 뒤척이며 짜증스럽게 내뱉은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또 일찍 일어나서 소음 내네. 그런 식으로 일해봐야 뭐가 달라져? 부엌으로 내려간 우진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제 먹다 남은 컵라면과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차가운 물로 라면을 먹으며 문득 2009년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미역국이 떠올랐습니다. 생일마다 정성스럽게 끓여주시던 그 따뜻한 맛.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 공사 현장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65살 아버지가 안전모를 쓰고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한겨울 새벽 찬바람에도 얇은 작업복 하나만 입은 채 시멘트 포대를 나르고 계셨죠. 우진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보는 걸 원하지 않으셨으니까요. 작은 임대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어제 건설 현장에서 대표님 아버지 뵈었어요. 또 막노동 하시더라고요. 신입 디자이너 김아린이 커피를 마시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 아드님이 CEO신데 왜 그러실까요? 우진은 못 들은 척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초췌했습니다. 월말 오후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잔고 15만 원. 월세 200만 원이 며칠 후 빠져나갈 예정이었지만 통장은 거의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옆 테이블에서는 다른 스타트업 대표들이 투자 유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리즈 A로 50억 받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 확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진은 김밥을 씹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우진은 아버지 집으로 향했습니다. 구로구 반지하 원룸 계단을 내려가며 습기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문을 열자 깨진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들어왔고 벽지는 곰팡이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부엌에서 편의점에서 산 도시락과 김치로 저녁상을 차리고 계셨습니다. 우진아, 왔구나. 아버지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온화했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진은 밥상 앞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지만 목이 메어왔습니다. 아버지의 손등에 반창고가 여러 개 붙어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생긴 상처였죠. 식사를 마친 후 아버지가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내셨습니다. 낡은 가죽 지갑 안에 든
오래된 복권 한 장이었습니다. 오늘 3등 당첨됐어. 50만 원이야. 아버지는 복권을 햇빛에 비쳐 보이며 말씀하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기회가 온단다. 작은 것이라도 희망을 놓으면 안 돼. 우진이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려 하자 아버지가 손을 들어 막으셨습니다. 용돈은 됐어. 내 처가 눈치 보지 마라. 그 말에 우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걸 알고 계셨던 겁니다. 안방으로 들어가자 어머니 사진 앞에 소주 한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아버지가 올리는 잔이었죠. 사진 속 어머니는 2019년 가을 돌아가시기 한 달 전 모습이었습니다. 우진은 사진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5년 전 내 어머니와 약속했어. 아버지가 창밖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모든 건 다 이유가 있는 법이니까. 우진은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없었지만 아버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아버지의 눈물이었습니다. 주말 오전 10시 우진은 아내와 함께 처가로 향했습니다. 강남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들어서자 외제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수미가 백미러를 보며 립스틱을 고쳐 발랐습니다. 오늘은 제발 눈치 좀 봐요. 아버지가 또 잔소리하실 거예요. 우진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수미는 우진의 구겨진 셔츠 깃을 매만졌습니다. 이것도 2년 전에 산 거잖아요. 형부는 매달 새 정장 사시는데. 현관문이 열리자 장인이 거실 가죽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전직 대기업 부장답게 고급 골프웨어를 차려입은 모습이었죠. 사위 하나 제대로 못 키우는구만. 한숨 섞인 목소리가 우진의 귀를 때렸습니다. 장모가 부엌에서 나오며 덧붙였습니다. 가난한 집 아들이라 사업 감각이 없나 봐요. 우리 수미가 고생이 많아. 우진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식탁에 앉자 처남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32살 최신형 스마트워치를 자랑하며 증권회사 팀장이라는 명함을 자랑스럽게 내밀었습니다. 매형은 7년 전에 사업 시작하셨다가 망하셨잖아요. 저는 벌써 팀장이 되었습니다. 김 과장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우진은 2017년 31살에 시작한 온라인 쇼핑몰이 떠올랐습니다. 새벽까지 상품을 포장하며 꿈을 키웠던 시절, 그리고 5억 빚만 남기고 파산했던 기억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처영 부부가 도착했습니다. 처영의 남편이 새 시계를 자랑하며 말했습니다. 저 이번에 차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매형께서는 아직 사업 정리 중이시죠? 그 말에 장인이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이 38배 아직도 이런 상태라니. 우진은 테이블 아래에서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히는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점심 식사 중 수미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사업 실패한 남편 때문에 친구들 만나기도 창피해요. 다들 해외 브랜드 매장 가는데 우리는 아울렛도 못 가잖아요. 장모가 딸을 토닥이며 우진을 차가운 눈빛으로 노려봤습니다. 그러게 처음부터 안정적인 사람 만났어야지. 화장실로 피한 우진은 세면대에 찬물을 받아 얼굴을 적셨습니다. 거울에 비친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들리는 처가 식구들의 웃음소리가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때 처남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 사실 저희 팀 투자 실적 최하위입니다. 다음 달 구조조정 대상일 것 같습니다. 장인이 화를 냈습니다. 그건 절대 비밀로 해라. 특히 우진 앞에서는 성공한 척 해야 한다. 어머니, 카드값 500만 원도 아무도 모르게 해주세요. 우진은 숨을 죽였습니다. 화려해 보이던 처가의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월요일 오후 2시, 우진은 회의실에서 투자자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스크린에 띄운 매출 그래프를 설명하던 중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한 번, 두 번. 계속되는 진동에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발표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투자자의 날카로운 시선이 우진을 향해 있었으니까요. 정 대표님, 집중력이 떨어지시는 것 같은데요. 투자자의 지적에 우진은 황급히 휴대폰을 무음으로 전환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회의실을 나서자마자 부재중 전화 8통이 찍혀 있었습니다. 모두 아버지 집 옆 슈퍼마켓 사장님 번호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진 씨, 큰일 났어요. 아버님이 쓰러지셨어요. 지금 응급실 왔는데. 슈퍼마켓 사장님의 다급한 목소리에 우진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어느 병원인가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서울대병원 응급실이에요. 빨리 오세요. 우진은 지갑을 확인했습니다. 3만 원. 택시비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뛰어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다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했지만 간신히 몸을 가누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우진은 손잡이를 꽉 잡고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어둠이 마치 자신의 미래 같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응급실 복도에 슈퍼마켓 사장님이 서 계셨습니다. 오전에 건설 현장에서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지나가던 사람이 신고해서 겨우 병원에 왔습니다. 사장님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진은 응급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흰 커튼 너머로 아버지가 누워 계셨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의식이 없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우진은 아버지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바닥에 굳은 살이 만져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환자분이 과로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쳐서 상태가 위중합니다. 우진의 귀에서 윙소리가 났습니다. 수술하면 살 수 있나요? 간신히 물었습니다. 성공률이 40% 정도입니다. 수술비는 8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800만 원. 우진의 통장에는 3만 원 뿐이었습니다. 복도로 나와 벽에 기댄 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 번호를 제대로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회사 직원들에게 하나씩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님이 쓰러지셨는데 수술비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왔습니다. 김 과장이 먼저 답했습니다. 얼마나 필요하신가요? 200만 원은 빌려드릴 수 있습니다. 박 대리도 100만 원을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최 팀장, 이사원, 하나둘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4시간 만에 800만 원이 모였습니다. 우진은 복도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처가 식구들은 없었지만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수술 동의서를 작성하려고 아버지의 지갑을 열었습니다. 신분증을 찾던 중 낡은 사진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대학교 졸업식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22살 우진이 아버지와 함께 학사모를 쓰고 찍은 사진. 뒷면에는 떨리는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내 아들 우진, 2008년 2월 졸업식. 우진은 사진을 가슴에 품고 오열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이 사진을 품고 다니셨던 것입니다. 수술실 앞에서 우진은 홀로 기다렸습니다. 빨간 불빛이 켜진 수술실 문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가르쳐 준 기도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때 우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 하늘 같은 존재는 바로 지금 수술대 위에 누워 계신 아버지였다는 것을요. 수술이 시작된 지 3시간이 지났습니다. 우진은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쥐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수미의 번호가 떠 있었지만 통화 버튼을 누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를 맴돌다가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수미의 목소리 뒤로 시끌벅적한 소음이 들렸습니다. 웃음소리와 음악소리가 뒤섞여 있었죠. 아버님이 위독하셔. 심근경색으로 쓰러져서 지금 수술 중이야.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배경 소음이 점점 작아지더니 수미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 리조트 체크인 직전이야. 500만 원 들여서 예약한 거 알잖아. 수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우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실 수도 있어. 애원하듯 말했지만 수미는 단호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6개월 동안 기다린 여행이야. 취소할 수 없어. 전화 너머로 장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늙은 건설 노동자 하나 때문에 가족 여행 망치지 마라. 어차피 수술해도 살 확률 없다며. 우진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휴대폰이 바닥으로 떨어질 뻔했지만 간신히 붙잡았습니다. 알았어. 즐거운 여행 되길 바라. 우진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차가웠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창백하게 바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옆 대기실에서는 한 가족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 며느리, 손자들까지 모두 함께였죠. 그들의 따뜻한 모습이 우진의 외로움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간 우진은 세면대에 두 손을 짚고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변기를 붙잡고 헛구역질을 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으니까요. 복도로 나오니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님, 혼자 계신 거예요?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우진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수술이 길어질 수 있으니 뭐라도 드세요. 지하에 편의점 있어요. 간호사는 우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갔습니다. 그 작은 위로에 우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새벽 3시, 우진은 중환자실 의자에서 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수술은 8시간째 계속되고 있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미의 SNS 알림이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고급 리조트에서 샴페인을 든 처가 식구들이 화려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인생 최고 이 순간 해시태그가 붙어 있었죠. 우진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새벽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아버님, 제발 살아주세요.
우진은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저한테는 아버님밖에 없어요. 그때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직원 김 과장이었습니다. 수술 잘 되고 있나요? 내일 아침에 병원 들를게요. 혼자 있지 마세요. 짧은 문자였지만 우진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적어도 세상에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다시 중환자실 앞으로 돌아온 우진은 의자에 앉아 아버지와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초등학교 운동회 때 달리기에서 꼴찌를 했던 자신을 안아주던 아버지. 중학교 때 왕따를 당하고 울던 자신에게 넌 보물이야 라고 말씀하시던 아버지. 그 모든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 4시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피곤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72시간이 고비입니다. 우진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살 수 있는 거죠? 의사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는 환자분 의지에 달렸어요. 사흘째 되는 날 오후 3시 중환자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환자분이 잠시 의식을 찾으셨어요. 간호사의 목소리에 우진은 복도를 뛰어갔습니다. 중환자실 침대에 누운 아버지는 눈을 반쯤 뜨고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우진은 아버지 곁으로 다가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박민철 변호사. 아버지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간신히 들렸습니다. 서랍, 일기장. 우진이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묻기도 전에 아버지는 다시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심전도 기계가 불규칙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은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우진은 밀려나듯 복도로 나왔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을까? 의사 선생님이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의사의 입에서 나온 말에 우진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복도 바닥에 주저앉은 우진은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듯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망 시각 오후 4시 38분입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장은 병원 지하 1층에 있었습니다. 가장 작은 빈소를 빌렸습니다. 그나마도 회사 직원들이 모아준 돈이었죠. 김 과장님이 장례 절차를 도와주었습니다. 대표님, 형제분은 안 계신가요? 우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는 외아들이셨고 친척들과는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영정사진을 고르는 일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아버지의 휴대폰에는 사진이 거의 없었습니다. 겨우 찾은 것은 2년 전 건강검진을 받으며 찍은 증명사진뿐이었습니다. 우진은 사진을 확대하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수줍게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첫날 밤 조문객은 6명 뿐이었습니다. 모두 아버지와 함께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동료들이었죠. 그들은 주머니에서 구겨진 10,000원짜리를 꺼내 부의금 봉투에 넣었습니다. 자네 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 우리한테 막걸리도 자주 사주셨지. 한 아저씨가 우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진은 빈소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향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재단 위 영정 사진을 보며 아버지와의 마지막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박민철 변호사, 서랍, 일기장,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미였습니다. 장례식 언제야? 수미의 목소리는 여전히 제주도에 있었습니다. 배경으로 파도 소리가 들렸죠. 내일 오전 10시 발인이야. 우진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모레 저녁에 도착해서 못 가게 됐네. 수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안도하는 것 같았죠. 둘째 날 오후 회사 직원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부장님도 왔습니다. 대표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장례 끝나면 며칠 쉬셔도 됩니다. 부장님의 위로가 우진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직원들은 밤늦게까지 우진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발인 날 아침, 우진은 관을 들었습니다. 장례 도우미 3명과 함께였습니다. 관은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진의 마음이 무거워서 그런지도 모릅니다. 운구차를 따라 화장장으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아버지가 일하시던 건설 현장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화장이 끝나고 유골함을 받았을 때 우진은 그 가벼움에 놀랐습니다. 평생 무거운 짐을 지고 사신 아버지가 이렇게 가벼운 재가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납골당으로 가는 길에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처가 식구들의 SNS에는 여전히 제주도 여행 사진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한 그들의 웃음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한개월이 지났습니다. 우진은 아버지의 빈집을 정리하기 위해 구로구 반지하 원룸을 찾았습니다. 녹슨 철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온기마저 사라진 차가운 공간이었습니다. 우진은 먼지 쌓인 옷장을 열었습니다. 낡은 작업복과 구멍난 양말들 사이로 아버지의 채취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한 벌뿐인 정장은 15년 전 어머니 장례식 때 입으셨던 것이었죠. 서랍장을 정리하던 중 우진은 문득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박민철 변호사, 서랍, 일기장, 떨리는 손으로 맨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신문지에 쌓인 두꺼운 봉투가 나왔습니다. 봉투를 열자 고급 명함 하나와 누렇게 변한 공책이 들어 있었습니다. 박민철 변호사 강남대로에 있는 대형 로펌이었습니다. 명함 뒤에는 아버지의 떨리는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우진이 정말 힘들 때 찾아가라. 모든 답이 거기 있다. 우진은 공책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우진 엄마와의 약속이라고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습니다. 2019년 8월 15일부터 시작된 일기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직후부터였죠. 우진은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아버지의 글씨가 눈앞에서 흐려졌습니다. 2019년 8월 20일 자기야, 당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늘부터 본격적인 일을 시작한다. 건설회사에서 35년 일하며 얻은 정보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재개발 예정 지역들, 버려진 토지들, 경매 나올 부동산들, 모두 꼼꼼히 기록하고 있다. 당신이 떠나기 전 내 손을 잡고 말했지. 우진이 고생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지만 그 아이가 스스로 강해지는 것도 중요하다. 우진은 숨을 멈추고 다음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2020년 3월 15일 첫 건물을 샀다. 마포구 폐공장. 퇴직금 전부와 대출을 받아
경매로 3억에 낙찰받았다. 우진이는 절대 모르게 해야 한다. 그 아이가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고 스스로 일어서길 바라니까. 오늘부터 다시 건설 현장 일을 시작한다. 부동산 투자를 위한 완벽한 정보 수집이 될 것이다. 일기는 계속됐습니다. 아버지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건설 현장을 돌았던 이유가 드러났습니다. 재개발 정보를 수집하고 버려진 건물들을 확인하며 토지 가격 변동을 체크했던 것입니다. 2021년 6월 송파구 구상가 건물 매입 5억, 내년에 재개발 확정, 하남시 공장 부지 2억에 경매 낙찰. 우진이는 사업 때문에 밤새 일하고 있다. 보고 싶어도 참는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2022년 11월 첫 번째 땅 매각. 15억에 팔았다. 2억으로 산 하남 땅이 7배가 됐다. 우진이가 사업 어렵다고 전화했다. 8억 빚이 있다고. 도와주고 싶었지만 안 했다. 자기야,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건가? 2023년 11월 우진이가 사업 망하고 울면서 찾아왔다. 20억 빚을 졌다고 도와달라고 무릎까지 꿇었다. 가슴이 찢어졌다. 하지만 참았다. 그 순간 도와주면 평생 나에게 의존할 것이다. 우진이가 떠난 후 밤새 울었다. 자기야,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우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2024년 1월 총 자산 정리 87억. 송파구 상가 건물 현재가 28억. 강서구 아파트 부지 3곳 35억. 인천 물류센터 부지 18억. 예금 6억. 박민철 변호사에게 모든 서류를 맡겨놨다. 우진이가 진짜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그래서 진짜 절실해졌을 때 주려고 한다. 자기야, 우리 아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아버지의 마음을. 우진은 일기장을 꼭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87억. 건설 노동자로 일하며 숨겨온 거대한 비밀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가난한 척하며 35년간 부동산에 투자해왔던 것입니다. 그것도 모두 우진을 위해서. 일기장 안에 접힌 편지가 하나 더 들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우진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것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지. 미안하다. 그리고 고마웠다. 35년간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모은 돈으로 부동산에 투자했다. 하지만 너에게 쉽게 주고 싶지 않았다. 내가 진짜로 절실해야만 이 돈의 소중함을 알 것 같아서. 내가 무릎 꿇고 도와달라고 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른다. 하지만 참았다. 너를 진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87억이 있다. 모두 내 것이다. 하지만 이 돈으로 복수하지는 말아라. 너를 무시했던 사람들보다 더 큰 사람이 되어라. 내 어머니가 마지막에 한 말을 기억한다. 우진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전해달라고. 아버지는 죽는 순간까지 내가 자랑스러웠다. 35년간 고생을 숨기고 너를 지켜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다오. 이제 진짜 시작이다.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으로 세상을 바꿔라. 사랑한다, 내 아들아. 아버지 정연석. 우진은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아버지의 깊은 사랑이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 반지하 원룸에 홀로 앉아 우진은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복수가 아닌 진짜 성공으로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실 아버지께 보답하리라고.
3일 후 우진은 강남대로에 있는 대형 로펌을 찾았습니다. 40층 건물의 32층 유리창 너머로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스러운 사무실이었습니다. 박민철 변호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정우진입니다. 리셉션 직원이 확인 전화를 한 후 안내했습니다. 박민철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우진을 보자마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우진님, 오래 기다렸습니다. 현석 형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형님이요? 우진이 놀라 물었습니다. 저와 아버님은 40년 지기 선후배입니다. 같은 고향 출신이죠. 박 변호사가 서랍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아버님께서 15년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셨습니다. 모든 부동산 서류, 계약서, 등기부등본이 여기 있습니다. 파일을 펼치자 우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송파구 상가 건물, 현재 시가 28억. 강서구 아파트 예정부지 3곳, 총 35억. 인천국제물류센터 부지 18억. 박 변호사가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 서류를 보여주자 우진이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여의도 금융센터 바로 앞 부지요? 이게 정말... 네, 2,000평입니다. 아버님께서 10년 전 평당 500만 원에 매입하셨어요. 현재 시가는 평당 8천만 원입니다. 우진은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1,600억. 전체 자산 규모가 1,750억 정도 됩니다. 박 변호사의 말에 우진은 현실감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건설 노동자 월급으로. 아버님은 천재적인 부동산 안목을 갖고 계셨어요. 35년간 서울 곳곳의 건설 현장을 다니시며 정보를 수집하셨죠. 어느 지역이 개발될지, 지하철이 언제 들어올지 누구보다 빨리 아셨습니다. 박 변호사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대학교 때 아버님 모습입니다. 경영학과 수석 졸업생이셨어요. 사진 속 젊은 아버지는 양복을 말끔히 차려입고 자신 있게 웃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 IMF가 터지면서 회사가 망했죠. 그때부터 건설 현장에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우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저를 찾아오셨어요. 부동산 공부를 하시며 투자 계획을 세우셨죠. 우진이를 위해서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박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아버님이 직접 작성하신 투자일지입니다. 1989년부터 2024년까지 35년간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1989년 3월 강남 논밭 500평 매입 평당 30만 원, 1995년 8월 분당 신도시 예정지 1000평 매입, 2003년 11월 강서구 김포공항 확장 예정지 매입. 아버님께서는 한 번도 이 돈을 개인적으로 쓰신 적이 없습니다. 박 변호사가 통장 사본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매달 건설 현장에서 받은 월급 250만 원으로만 생활하셨어요. 반지하 원룸 월세 80만 원, 생활비 100만 원, 나머지는 모두 저축. 우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1,700억이 있으면서도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진님에게 물려줄 때까지 절대 쓰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박 변호사가 마지막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것은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주신 편지입니다.
봉투에는 우진이가 모든 걸 알았을 때 읽어주세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우진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내 아들 우진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는 이미 모든 진실을 알았을 것이다. 미안하다. 35년간 거짓말을 했다. 나는 가난한 건설 노동자가 아니었다. 1,700억의 부동산 재벌이었다. 하지만 너에게는 가난한 아버지로 남고 싶었다. 돈 때문에 나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 때문에 찾아오길 바랐다. 내가 사업 망하고 무릎 꿇었을 때 1,700억이 있으면서도 도와주지 않은 이유를 이해해다오. 그 돈으로 너를 구해주면 평생 나약한 사람이 될 것 같았다. 이제 너는 진짜 바닥을 경험했다. 절망과 굴욕을 맛봤다. 그런 너라면 이 돈을 올바르게 쓸 것이다.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서. 너의 어머니가 마지막에 말했다. 우진이는 선한 사람이야. 걱정하지 말라고. 나도 믿는다. 내 아들이 가장 선한 부자가 될 것이라고. 35년간 모은 돈이다. 이제 세상을 바꿔라. 평생 너를 사랑했던 아버지가. 우진은 편지를 읽으며 오열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우진은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먼저 회사부터 정리해야겠네요. 직원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해주고 싶어요. 그 다음에는요? 처가 식구들과 아내에게 진실을 알려줄 겁니다. 하지만 복수가 아니라 새 출발의 의미로요. 우진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께서 35년간 꿈꾸셨던 세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돈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세상을. 박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현석 형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참, 마지막으로 부탁이 있습니다. 우진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일하셨던 건설 현장 동료분들께 1억씩 전해주세요. 평생 아버님을 도와주셨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로펌을 나서며 우진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수미의 번호가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수가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아버지께서 꿈꾸셨던 그 방식으로. 다음 날 오전 우진은 회사 전 직원을 회의실에 모았습니다. 김 과장을 비롯해 15명의 직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혹시 회사 문 닫는 건 아니죠? 신입 디자이너 김아린이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우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지난 몇 년간 힘들 때 저를 믿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특히 아버님 장례식 때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러분이 아니었다면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을 겁니다. 김 과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대표님, 저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우진은 미리 준비한 봉투들을 꺼냈습니다. 작은 마음이지만 받아주세요. 김 과장이 봉투를 열어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대표님, 이게 뭐예요? 5천만 원이. 다른 직원들도 봉투를 열어보며 놀라워했습니다. 신입사원은 3천만 원, 경력직은 5천만 원씩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월급도 제대로 못 드린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박 대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대표님, 어디서 이런 큰 돈을.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진이 일어서서 직원들을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회사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IT와 부동산을 결합한 혁신적인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직원들이 술렁였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연봉은 지금의 2배로 책정하겠습니다. 김 과장이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어디든 대표님 따라가겠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동의했습니다. 우진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돈이 아닌 진심으로 자신을 따라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2주간은 휴가입니다. 새 사무실 준비가 끝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저녁에 우진은 아내를 집 근처 카페로 불렀습니다. 수미는 여전히 제주도 여행 후유증으로 피곤해 보였습니다. 갑자기 왜 밖에서 만나자고 해? 수미가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짜증스럽게 물었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 우진은 이혼 서류를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뭐야 이게? 이혼하자. 수미가 서류를 집어들며 황당해했습니다. 갑자기 왜? 내가 장인어른 장례식 못 간 것 때문에? 그것도 이유 중 하나야. 우진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이유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야. 수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사랑? 지금 사업 망한 주제에 사랑 타령이야? 나는 이미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있어. 하지만 너와는 함께하고 싶지 않아. 우진은 수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가 나를 무시한 만큼 나도 이제는 너에게 실망했어. 새로운 사업? 뭘로? 돈도 없으면서. 수미가 비웃었습니다. 우진은 휴대폰에서 부동산 서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부동산 등기부등본? 남의 거 가져와서 뭐 하는 거야? 내 것들이야. 상속받은 거지. 수미가 숫자를 자세히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몇십억짜리잖아. 1700억 정도 돼. 우진이 덤덤하게 말하자 수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당신 아버지가 건설 노동자였다면서. 아버지께서는 35년간 부동산 투자를 하셨어. 반지하 원룸에서 라면 드시며 모든 걸 나를 위해 모으셨지. 수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진짜 부자라는 거야? 이제는 그렇지. 수미가 갑자기 우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해보자. 하지만 우진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늦었어.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옆에 없었잖아. 그때는 몰랐잖아. 알았으면 당연히 갔지. 수미가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이혼은 안 돼. 5년간 같이 살았는데 그 5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우진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내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너는 어떻게 나를 무시했는지 기억해. 앞으로는 달라질 거야. 약속할게. 하지만 우진은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서류에 서명만 해줘. 위자료로 10억을 줄 테니까. 10억? 수미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앞으로 나와 내 가족 얘기는 일절하지 마. 그리고 SNS에도 올리지 마. 주말, 우진은 처가를 마지막으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장인이 골프 연습복을 입고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사위 혼자 왔네? 수미는?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우진이 이혼 서류와 함께
부동산 서류를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장인이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혼? 갑자기 뭔 소리야? 그리고 이것들은 제가 상속받은 부동산입니다. 장모가 부엌에서 나와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여의도 1600억? 장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가짜 아니야? 박민철 변호사 사무실에서 확인받은 정품입니다. 우진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장인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아, 사위야. 아버님이 그런 분이셨구나. 진작 말하지 그랬어. 말씀드렸어도 믿으셨을까요? 건설 노동자라고 무시하시면서 장모가 다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무시했어? 항상 사위를 아꼈잖아. 아버님 장례식 때는 어디 계셨죠? 우진의 날카로운 질문에 처가 식구들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처남 준호가 들어오며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매형 부자 됐다는 거예요? 진짜요? 하지만 이제 남남이 될 예정입니다. 우진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수미와 이혼하기로 했거든요. 장인이 급히 말렸습니다. 그러지 마, 사위야. 우리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정말 잘해줄게. 5년 전부터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우진은 더 이상 머물지 않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우진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처가 식구들의 아우성이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 우진은 아버지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아버님, 이제 정말 새 출발입니다. 아버님께서 꿈꾸셨던 세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 과장이었습니다. 대표님, 새 사무실 어디로 정하셨나요? 빨리 일하고 싶어서요. 우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남 한복판으로 가죠. 이번에는 제대로 해봅시다. 좋습니다. 기대되네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진에게는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가슴에 새기며 우진은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한 달 후 우진은 강남 테헤란로에 있는 40층 건물의 35층 전체를 임대했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사무실이었습니다. 퓨처라이프 그룹이라는 사명으로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김 과장이 새 사무실을 돌아보며 감탄했습니다. 대표님, 정말 꿈 같네요. 1년 전만 해도 월세 밀렸던 사무실에서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우진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직원들 연봉부터 2배로 올려드리고 복리후생도 최고 수준으로 맞춰주세요. 새로 영입한 인사팀장이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대표님, 지원서가 하루에 500통씩 들어옵니다. 대기업에서도 이직 문의가 많고요. 실력 있는 사람들로 뽑되 무엇보다 인성을 중요하게 보세요. 우진의 철학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우진은 임원진들과 첫 번째 사업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부동산과 IT를 결합한 플랫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기획안이 떠올랐습니다. 기존 부동산 앱들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새로 영입한 CTO가 물었습니다. AI를 활용해서 실제 매물 투자 가치를 정확하게 분석해 주는 거예요. 일반인들도 전문가 수준의 투자 판단을 할 수 있게요. 우진이 설명했습니다. 아버님께서 35년간 쌓으신 부동산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 독보적인 알고리즘을 만들 겁니다.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개발 비용은 얼마나 예상하시나요? CFO가 물었습니다. 1년간 200억 정도 투자할 예정입니다. 모든 임원들이 놀랐습니다. 그 정도면 네이버나 카카오 수준의 투자인데요. 제대로 하려면 그 정도는 투자해야죠. 우진의 자신감 넘치는 답변에 회의실 분위기가 달아올랐습니다. 점심시간 우진은 오랜만에 혼자 외식을 하러 나왔습니다. 강남역 근처 조용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메뉴를 고민하고 있을 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정우진 씨 맞나요? 고개를 들어보니 아름다운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네, 맞는데. 누구시죠? 저 이지유예요. 대학교 때 선배였는데 기억나세요? 우진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경영학과 2년 선배였던 이지우. 대학 시절 학생회에서 함께 활동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지우 선배님, 정말 오랜만이네요. 같이 앉아도 될까요? 지우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선배님은 지금 뭐 하세요? 우진이 물었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교육 지원 사업이요. 지우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희망나눔 교육재단 대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그나저나 우진 씨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소문 들었는데 사업 크게 하신다면서요? 우진이 자신의 명함을 건넸습니다. 퓨처라이프 그룹. 와, 테헤란로 빌딩에 사무실 있는 곳이네요. 정말 성공하셨구나. 지우의 진심 어린 축하에 우진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는 많이 힘들었어요. 우진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몰랐어요. 지우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괜찮아요. 이제는 새 출발하는 중이에요. 식사하면서 대학 시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선배님이 학생회에서 봉사활동 많이 기획하셨던 거 기억나요? 그때부터 이런 일 하고 싶었어요. 우진 씨도 항상 열심히 도와줬잖아요. 지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도움이 됐나요? 물론이죠. 특히 어려운 가정 아이들 장학금 모금할 때 우진 씨가 아르바이트비 전부 기부했었잖아요. 우진은 그때가 기억났습니다. 한 달간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80만 원을 전부 기부했었죠. 지금 생각해봐도 감동이에요. 자기도 어려운 환경이었는데 그때는 젊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서 가능한 거예요. 디저트를 먹으며 지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우리 재단에 관심 있으세요? 어떤 말씀이신가요? 후원이 아니라 함께 일을 하는 거요. 우진 씨 회사 기술로 교육 플랫폼을 만들면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진이 흥미로워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인가요? 온라인 무료 교육 플랫폼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요. 지우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AI 기술로 개별 맞춤형 교육 과정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진은 아버지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돈으로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라. 좋은 아이디어네요. 구체적인 제안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지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서려던 우진은
입구에서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돌아보니 수미와 처영 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우진 씨? 수미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이혼 서류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죠. 안녕하세요. 우진이 담담하게 인사했습니다. 여자랑 같이 있네? 처영이 지우를 훑어보며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대학 선배님입니다. 이혼도 안 했으면서 벌써 바람 피우는 거야? 처영의 남편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우가 당황하며 우진을 바라봤습니다. 죄송해요, 선배님. 먼저 가보세요. 우진이 지우에게 속삭였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같이 있을게요. 지우가 우진 곁을 지켰습니다. 수미야, 얘기할 게 있으면 따로 연락해. 우진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얘기해야겠어. 이혼하자더니 벌써 딴 여자 만나고? 수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는 안 되겠네요. 우진이 지우의 손목을 살짝 잡고 나갔습니다. 밖으로 나온 후 지우가 미안해했습니다. 우진 씨, 괜찮아요? 네, 신경 쓰지 마세요. 정리되지 않은 일들이 있어서요. 이혼 진행 중이신 거예요?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드시겠어요. 이제는 괜찮아요. 오히려 홀가분해요. 지우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새 출발이니까 더 좋은 일들이 생길 거예요. 카페에서 지우와 헤어지며 우진은 명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교육 플랫폼 제안서 정말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해요. 혹시 시간 되실 때 저희 재단도 구경 오세요. 꼭 그럴게요. 지우가 떠난 후 우진은 한강을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오늘 우연한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선물 같았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 과장이었습니다. 대표님, 첫 번째 직원 면접 결과 나왔습니다. 정말 훌륭한 인재들이 지원했어요. 좋네요. 내일 최종 면접 진행합시다. 네. 그런데 한 가지 더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가요? 삼성전자에서 협업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플랫폼에 관심이 있다고 하네요. 우진의 마음이 뛰었습니다. 정말요? 벌써? 네, 소식이 빨리 퍼진 것 같아요. 회사로 돌아가는 길, 우진은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아버님, 지켜보고 계시죠? 이제 정말 시작입니다. 3개월 후 부동산 AI 플랫폼이 정식 출시되었습니다. 론칭 당일 회원가입자가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대표님, 서버가 다운될 뻔했어요. 개발팀장이 흥분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언론에서도 난리예요. 조선일보, 한겨레 일면에 다 났어요. 김 과장이 신문들을 들고 왔습니다. 38세 청년 창업가, 혁신적 부동산 플랫폼으로 업계판도 바꾼다. 기존 부동산 앱 위협하는 신생 서비스 등장. 우진은 기사들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사용자들이 정말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런칭 파티가 강남의 5성급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직원들과 협력업체, 투자자들이 모였습니다. 파티장에는 IT 업계 유명 인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네이버 임원, 카카오 개발이사, 심지어 일부 대기업 회장들도 참석했습니다. 정우진 대표님이시죠? 김철수입니다. 네이버 부동산 서비스 담당이에요.
명함을 건네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혹시 네이버와의 제휴 의향 있으신가요? 저희 카카오에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각종 제휴 및 투자 제안이 쏟아졌습니다. 한쪽에서는 방송국 PD들이 우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MBC에서 다큐멘터리 출연 제안이 왔어요. 비서가 속삭였습니다. SBS 8시 뉴스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고요. 하루아침에 스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파티가 한창일 때 예상치 못한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수미와 장인이 입구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경비원이 다가가자 장인이 명함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저 정우진 대표 장인입니다. 경비원이 우진에게 확인 전화를 했습니다. 대표님, 장인어른이라고 하시는 분이 오셨는데요. 우진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파티장에 들어온 수미와 장인은 화려한 분위기에 압도되었습니다. 방송국 카메라까지 돌아가고 있었죠. 우진아. 수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세요? 우진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축하하러 왔어. 정말 대단하더라. 장인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뉴스에서 보니까 회사 가치가 1,000억이라던데? 수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혼 서류는 아직도 안 작성하셨나요? 우진의 직설적인 질문에 주변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수미가 당황했습니다. 그건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서 생각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끝났어요. 장인이 끼어들었습니다. 사위야, 가족끼리 이렇게 하지 말고. 가족이요? 우진이 비웃었습니다. 아버님 장례식 때는 어디 계셨습니까? 파티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잖아. 몰랐다는 게 핑계가 되나요? 우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제가 무릎 꿇고 도와달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대하셨죠? 수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진아, 제발. 보안팀, 이분들 좀 내보내주세요. 우진이 보안팀장에게 신호했습니다. 수미와 장인이 나간 후 파티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그때 입구에서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이지유였습니다.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축하해요, 우진 씨. 지유가 환하게 웃으며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와, 정말 대단해요. 뉴스에서 봤어요. 와주셔서 감사해요. 음료수라도 드세요. 우진은 지유를 VIP석으로 안내했습니다. 교육 플랫폼 프로젝트는 어떻게 됐나요? 지유가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시작할 예정이에요. 개발팀 30명을 따로 꾸렸습니다. 정말요? 감사해요. 지유의 기쁜 표정을 보니 우진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파티 중간에 KBS 기자가 우진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정우진 대표님, 성공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버님 덕분입니다. 우진이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아버님께서 35년간 현장에서 쌓으신 경험과 데이터가 저희 플랫폼의 핵심이거든요. 돌아가신 아버님이 건설 노동자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며 부동산 시장을 누구보다 잘 아셨어요. 그 지식이 지금의 저희를 만들었습니다. 기자가 감동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족의 반대는 없었나요? 가족보다는 진심으로 저를 믿어준 직원들이 더 큰 힘이 됐습니다.
우진이 직원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파티 마지막에 우진이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희 퓨처라이프 그룹이 다음에 도전할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싶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새로운 로고가 떠올랐습니다. 희망교육 플랫폼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무료 AI 교육 서비스예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수익성이 없는 사업인데도 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한 투자자가 질문했습니다. 제 아버님께서 평생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돈은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도구라는 것이죠. 우진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이 프로젝트 파트너로 희망나눔 교육재단의 이지유 대표님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지유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우진과 지유는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오늘 정말 멋있었어요. 지유가 말했습니다. 특히 가족들이 와서 그럴 때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쉽지 않았어요.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아팠죠. 우진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훌륭한 아버님이셨네요. 지유가 따뜻하게 위로했습니다. 지유 씨도 대단해요. 돈 안 되는 일인데도 꾸준히 하시잖아요. 저한테는 돈보다 보람이 더 소중해요. 두 사람이 한강난간에 기대어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우진 씨, 혹시 괜찮다면 가끔 같이 저녁 먹어도 될까요? 지유가 수줍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우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아버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지유와 함께 걸으며 우진은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닌 함께할 사람이 생겼다는 기쁨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 과장이었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어요. 좋은 의미로요. 뭔 일인가요? 구글에서 연락 왔어요. 전 세계 서비스 제휴 제안이래요. 우진과 지유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성공의 계단이 끝없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곳에서 함께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마음 편히 보내시길 바랍니다.